평촌 신도시에 나왔습니다. 평촌은 평평한 마을이란 뜻으로 벌판에 있는 마을, 즉 벌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럼 평촌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중동 삼봉과 함께 발표된 1기 신도시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 조성되어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신도시 전체가 네모 반듯한 격자형 모양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도로망을 따라서 상업, 업무, 주택,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안양시청이 새로 이전하면서 지어졌고 법원, 검찰청도 설치되었습니다. 도로망은 신도시 중심부를 간통하는 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도로가 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어 평촌 IC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의 면적은 154만 평이고 인구는 35만 명입니다. 안양시청 앞으로 왔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안양시청은 새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 안양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평촌 신도시는 평촌역, 범계역이 있는데요. 평촌역 쪽에는 법원, 검찰청이 있고 범계역 쪽에는 구청, 경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행정기관이 나눠진 상태에서 뒤쪽으로는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아크로타워로 중동 동탄이 생기기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현재는 1층부터 7층까지는 상가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사거리로 왔습니다. 제가 평촌 그 신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시민대로를 쭉 따라왔는데요. 이 시민대로가 평촌역에서 범계역을 지나서 쭉 빠져나갑니다. 그 현재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저 오른쪽 방향이 안양역 방향이에요. 이 시민대로는 양옆으로 오피스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방향은 저희가 봤던 관공서하고 그 뒤쪽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NC백화점이 있던 자리는 지금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로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가가 상당했었는데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이 범계역 상권은 이 뒤쪽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뒤편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죠. 쭉 들어왔습니다. 롯데백화점 옆에 보면 뉴코아 아울렛이 있어요. 이렇게 상권 맞은편에 백화점하고 아울렛이 있고 현재 4번 출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건너편이 범계역 상권 로데오 거리입니다. 메인길인데 저쪽도 출구가 있어요. 2번 출구로 해서 빠져나가서 들어갑니다. 1기 신도시에서 보면은 범계역하고 서현역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범계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백화점이 있지만 출구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고 서현역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안에 역 출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로데오 거리하고 이제 먹자 거리로 나가는데 범계역 상권은 저 안에 다 섞여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맞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범계 로데오 메인으로 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지점부터 해서 약 400m까지 양옆으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권의 규모는 대략 한 35,000평으로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경기도권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상권 중에 하나이고요. 서울의 웬만한 광역 상권하고 비교해도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상권입니다. 양쪽으로 쭉 보시면은 상가들을 분양했을 당시에 작은 평수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1층이나 이렇게 큰 평수는 없는데 여기에 지금 월세 시세는 일단 5평 기준으로 봤을 때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자리가 없어요. 여기 자리가 나와도 금방 나갈 정도로 공실이 없는 상권입니다. 이 상권의 특징이 이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주거지역으로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하나의 상권이고 또 상가가 이 라인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사실상 독점으로 지금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왔던 관공서가 있고 또 지하철망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에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범기역 상권은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1기 신도시 상권하고 비교해 보면 대표적인 게 일산, 분당, 이곳 번개 상권이 있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봤지만 그 일산이 초기에 라페스타 상권만 있을 때는 이 번개역 상권하고 비슷하게 먹자골목 돼 있잖아요. 만만치 않은 장난 아닌 상권이었는데 웨스턴 돔이 생기고 그 이후에 가로수길 생기고 뭐가 생기면서 일산 상권이 좀 분산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일산에서 라페스타 상권은 그 서북부 최대 상권으로 아직까지는 자리구기만 하고 있고, 서현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번기역 상권과 마찬가지로 그나마 그 백화점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면은 항아리 상권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나중에 갈 건데 비교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기 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김포 갔잖아요. 김포도 보면 문양동, 장기동, 구례처럼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저희가 그 다음 편에 광교신도시를 갈 건데 광교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라 국제도시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그 청라 신도시가 보면 그 스티핑 상가에서 이렇게 쭉 분산이 되잖아요. 제가 그때 이런 말 들었을 것 같아요. 1기 신도시는 그 역을 반경으로 해서 상권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됐다. 그게 바로 제가 번개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범계역 상권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1층 같은 경우에 그 상가의 평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평수를 하려면 여러 칸을 터야 되는데, 주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협상이 되는데 여러 칸일 경우에는 주인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월세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 그 군데군데 보시면 복층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과태료를 내야 되는 불법이긴 한데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과태료를 내면서도 월세에서 상쇄를 시키는 부분이 있다면은 장사를 하시는 거고, 또 여기 특징이 그렇게 1층에 외식업종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 먹을거리를 찾게 되다 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위를 올려다 봐요. 이렇게 2층, 3층, 4층에 이렇게 큰 평수들의 가게들이 있는 이유가 그러한 요인 때문에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변이 주택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상업지역을 가운데로 몰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수가 적고 또 주변에 상가를 지을 만한 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권리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가게 수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공실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은 범계역이 보통 보면 뭐 4, 5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구석구석 보면 공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메인에서 양옆으로 이제 이면들이 양쪽으로 있는데 그 이면들에도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은 바로 주택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횡단보도로 넘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이 용이해요. 그런 요인이 있긴 한데 저기도 공실이 없어요. 그게 상가수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곳이 관공서도 있고 뭐가 있긴 한데 낮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없고 저녁에 사람들이 많은 저녁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대 후반부터 30대, 4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뭐 20, 30대 비중이 높습니다. 가보실까요? 그러면 이 범계역 상권의 유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가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이 상가 건물들이 오래됐잖아요. 쭉 보시면 장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1기 신도시의 상가들의 특징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깊숙이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 밖에 보이는 가게들은 그나마 나는데 안쪽에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게가 인지도가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자에 의해서 좀 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층을 하실 경우에는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야 되고, 또 여기가 보시면 프라자 상가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 다 상가에 몰려 있어요. 뭐 병원, 음식점,
뭐 미용실, 기타 등등에서 다 몰려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업종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그리고 상권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원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치열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업종에 대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쭉 끝으로 갈수록 유동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 또 메인에서 반대편에 보면은 유동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워낙 이 메인 통은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그 사이드로 좀 아니면 끝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월세가 비싸니까 약간 좀 빠져서 그 남는 그 월세나 이런 게 좀 덜 내니까 그런 거를 서비스나 어떤 배달로 좀 커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에 따른 거는 업종이나 내가 하시는 아이템이 분명하셔야 되는, 그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로데오 거리 끝으로 왔습니다. 좋은 상권에 들어가시는 분들 부류로 보면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개인 창업자 중에서는 초보 창업자, 경력자,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혹자는 이런 말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좋은 상권에 들어오면 안 된다, 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경험한 바로는 그것은 해당 상권마다 다 다르고 경우의 수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당 상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맞는 업종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딜 가도 어렵습니다. 동네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상권에서 잘했다고 해서 다른 상권에서 잘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상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맞는 정확한 업종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범계역 상권을 봤는데요. 범계역 상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상권입니다. 이것은 광역 상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신도시 상권인데, 지금 보셨다시피 범계역 상권은 공실도 거의 없고 사람의 유동도 많은 안정된 상권입니다. 그것이 항아리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상권의 집약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범계역 상권을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상권을 본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편에는 2기 신도시의 상권인 광교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